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편지입니다. 오늘은 관계도 반품이 됩니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미나 씨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시절까지 학생회 임원을 여러 번 할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성격이었다.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바른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몸에 배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직장 상사 중에는 이런 미나 씨의 강직한 성격을 맘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애석하게도 미나 씨가 속한 팀의 최 팀장도 그중 한 명이었다. 사소한 일로 의견 충돌이 생긴 것만 올해 들어 5번이다. 미나 씨는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최 팀장의 업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회의나 회식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최 팀장은 미나 씨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래도 미나 씨는 꿋꿋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 속으로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생일에 최 팀장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 마음이 상했다. 생일 회식은 팀에 불문율이 없고 팀장이 빠지는 일은 지난 몇 년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최근에는 최 팀장과 남자 직원 1명 그리고 미나 씨가 함께 지방 출장을 갔다. 판매 분석건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있었던지라 미나 씨는 잔뜩 몸을 사렸다. 다행히 협력업체와 미팅도 잘 끝나고 점심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일이 없었다. 사건은 커피를 마실 때 일어났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틈을 타 미나 씨가 큰 결심을 하고 물었다. 팀장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으시죠? 무슨 소리야?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 게 있으면 열심히 고칠게요. 최 팀장은 조금 뜸을 들이다가 속에 담아두고 있던 말을 끄집어냈다. 사실 내가 제일 거슬리는 건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야. 타고난 성격이라 고치긴 힘들 것 같지만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미나 씨는 선을 넘어 말하는 것 같아. 최 팀장은 오랫동안 묵혀놓은 불만을 긴 시간에 걸쳐 털어놓았다. 미나 씨는 울컥했다. 결국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최 팀장의 지적 하나하나에 반론을 폈다. 자신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일 뿐이며 그건 역시 우리 팀의 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하는 일이지 결코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동안 최 팀장에게 쌓인 감정을 구구절절 풀어냈다. 최 팀장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역시 소용없어. 그는 미나 씨의 열변을 귓등으로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나 씨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런 게 화병인가 싶을 정도였다. 누가 자신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인지 처음으로 알았다. 부글거리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미나 씨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을 상담으로 풀 수 있는지 문의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 풀 수라도 있지만
남이 나를 미워하는 상황은 해결이 쉽지 않다.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절망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인데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해도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미워하기 시작한 그 사람의 마음을 어쩌겠는가. 다들 경험해 봤겠지만 그 마음을 돌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인간관계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상대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하도록 적절한 언행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미움과 분노, 질투에 휘말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용서 훈련을 권한다.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서 연습에 앞서 감사 훈련부터 권한다. 용서의 전 단계가 바로 감사다. 감사의 마음이 늘어나야 용서도 가능하다. 이는 마음의 체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편지 쓰기를 통해 정신건강이 크게 증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단지 누군가를 떠올리며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편지를 쓴 후 당사자를 만나 직접 전하는 것이 좋다. 이메일이나 우편 배달은 효과가 떨어진다. 셀리그만은 감사 편지에 300단어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도록 권한다.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하게 적어야 한다. 내가 그 일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자주 그 일을 떠올리는지도 적는다. 그 사람과 약속을 잡을 때는 감사 편지를 전달할 거라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 깜짝 이벤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 앞에서 낭독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너무 어려운가? 한국인 치고 이 일이 쉬운 사람이 없겠지만 내 마음의 유익을 생각하면 도전해 볼 만하다. 미나 씨는 왜 자신이 먼저 그래야 하느냐고 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결국 감사 편지를 쓰고 최 팀장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사실 최 팀장도 속으로 끙끙 앓는 스타일로 무척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미나 씨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 손을 내밀었다. 지금 미나 씨와 최 팀장은 팀 내에서 가장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 미나 씨의 표현에 의하면 환상의 콤비가 되어 함께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진짜 동료가 된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주면 후회한다. 당신이 받는 사랑은 당신이 베푼 사랑과 같다. 비틀즈의 끝이라는 노래 가사다. 그렇다. 사랑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이다. 우정도 친절도 호의도 그렇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문장이지만 너무 이상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무리 주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숱하게 만나며 산다. 여러 해 전 누군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돈을 갚을 때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 나는 그 반대인 사람이라서 그의 말을 더 이해할 수 없었다.
빌려준 돈을 제 날짜에 돌려받으면 괜히 미안하고 남의 돈을 가진 것 같은 죄책감이 들곤 한다. 사람 마음이 이다지도 다르니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런 원칙을 마음에 새기는 편이 낫다. 내가 그 사람에게 1을 준다고 해도 반드시 1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원칙을 세운다면 실망하고 마음 상하고 미워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좀 응용하면 고차원의 인간관계의 법칙이 하나 만들어진다. 주고 싶다면 1을 주되 그가 돌려줄지 돌려주지 않을지 연연하지 마라. 그 사람 마음이다. 그런 것에 연연하면 인생이 괴롭다. 내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은 진인사 대천명이다. 내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리라. 인간관계는 수학처럼 쉽게 법칙을 찾고 예측을 할 수 없을 때가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비장의 공식 같은 것이 있어 그것만 안다면 인생이 술술 풀리리라 기대한다. 그 비밀을 찾아내겠다고 투지를 불태운다. 진짜 쓸만한 인간관계 비법은 고도에 잘 설계된 심리실험 등에서 도출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쓸모없는 가짜 정보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진짜를 놓치기 다반사다. 대형 서점 서가에서도 당신은 얼마든지 농락당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몇만 원은 뜯길 수 있다. 설사 옳은 정보라고 해도 실제로 쓰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때도 많다. 그러니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 세계적인 석학이 오랜 연구를 통해 밝혀낸 내용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편이 낫다. 믿을 만한 인간관계 법칙 하나를 소개한다. 남의 것을 가로채려 하거나 딱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에 비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한다. 단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다. 다 빼앗기고 나서 좌절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무엇을 더 줘야 하는지 잘 아는 베품이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잘 주는 일이다. 절대로 책 몇 페이지를 읽어 생길 능력이 아니다. 지혜, 공감 능력, 감성 지능 등 여러 가지 대인관계 능력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인간관계의 흐름이나 상황을 알아채야 하고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공감 능력도 갖춰야 하며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감동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스피치 능력도 있어야 한다.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법칙을 안다고 해도 실제 사용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과학적 통계도 심리학적 근거도 없는 인간관계 기술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썼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당신은 이미 그런 광경을 자주 목격했고 실패담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혹시 권위를 이용해 상대를 설득하는 대화법이라고 들어봤을진 모르겠다. 가령 이런 것이다.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 나왔잖아. 그거 아니래.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책에서 배운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잘난 체 하네 같은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잘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상대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방법일지 모른다.